네, 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11시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가 30명이 늘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1,4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곤 있는데요. 오늘도 잠시 뒤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이에 앞서서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충원 기자, 일단 확진자 추이부터 좀 짚어볼까요? 다시 한번. 네, 이번 주 들어서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죠. 이번 주 초에는 50명 안팎으로 신규 확진자가 증가를 했는데 어제 27명, 오늘은 30명, 점차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현재까지 1,480명의 확진을 받았고 완치자도 많이 늘어서 7,24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정부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위반자에게 손목밴드를 또 착용시키기로 했죠. 예,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한 80% 이상이 그 손목밴드에 찬성하는 여론조사도 나왔는데요. 네. 정부가 오늘 무단 이탈 또는 전화에 불응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사람에 한해서 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네. 또 손목밴드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어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가격리 앱이 있거든요. 이 네. 앱이 일정 시간 사용을 하지 않으면 경보를 울리게 하거나 또 지자체의 불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일단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인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건 고무적인 것인데 이제 아직은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게 말이죠. 이제 이번 주가 좀 고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에 앞서 잠깐 이제 브리핑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현장으로 일단 카메라를 넘겨보겠습니다. 4월 11일 토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3,026명이며 7,243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고 21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30명이며 격리 해제는 126명입니다. 안타깝게도 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신규 확진자 30명 가운데 18건은 국내에서 확진된 사례이며 해외 유입 신규 사례는 총 12건으로 검역 단계에서 확진된 사례가 6건, 지역사회 확진 사례가 6건입니다. 10명이 우리 국민이고 2명은 외국인입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 방안, 해외 입국자 현황 등을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께서는 어제 대구에 신규 확진자가 없었던 사실에 대해 현장의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대구시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높은 시민의식으로 의연하게 대처해 주신 대구 시민들께 깊은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온라인 개학과 원격 수업 이틀째를 맞아 만족도가 높은 원격 수업 모범 사례를 발굴하여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자가격리자 중 지침을 위반한 자에 대해 전자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조치를 도입함과 동시에 현재의 자가격리자 관리 체계도 강화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 환자 수는 30명으로 어제 27명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서울과 경기, 대구와 경북 등을 제외한 12개 시도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하였을 때 신규 확진 환자 수는 약 40%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지난 약 3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일궈낸 성과입니다. 불편을 감수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최근 신규 확진 환자 규모의 감소에 일희일비하거나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확진 환자 수와 사망자 수, 중심 집단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급격하게 증가했던 시기와 비교하였을 때 희망적인 사항이긴 하지만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 6월 18일 31번째 환자가 발생하기까지 거의 한 달이 걸렸음을 기억한다면 어제 하루 발생한 30명의 의미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실 것입니다. 최근에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방역망 밖에서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아직 3,000명이 넘는 확진 환자들이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사망자도 계속 발생하여 치명률이 2%를 넘은 상황입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구 밀집의 지역사회와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다수의 감염이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신규 확진 환자 수는 약 2주 전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이나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의 결과는 2주 이상 지나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진 환자 추이가 다시 증가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 함께 힘을 보태야 할 때입니다. 이번 주말 밀폐된 장소에서 인파가 몰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꽃구경 명소, 선거 유세 장소, 부활절 종교 행사 등이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해외 입국자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 크게 증가하여 코로나19의 국내 유입과 확산이 우려되고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과 재이탈 사례가 발생하여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민 전체는 물론 자가격리자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착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자손목밴드를 안심밴드로 부르고 이를 착용토록 하여 관리하는 방안과 함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에 동작 감지 기능을 추가하고 일일 전화 확인, 불시 점검 등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심밴드는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적용할 예정이며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앱과 연계 구동하여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 절단 시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한편 현재 운영 중인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에는 동작 감지 기능을 추가할 예정으로 일정 시간 동안 휴대폰에 동작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 위치 확인을 요청하고 무응답 시 전담 관리자에게 통보되어 전화 확인을 실시하며 전화 확인 불응 시 담당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을 출동하는 등 자가격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루 2번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에 더해 추가로 1번 무작위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불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침 위반이 적발되었을 경우 즉시 고발하고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밴드 제작, 자가격리 앱 기능 보완, 현장 조치 지침 마련 등 2주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해외 입국자 현황과 임시 생활시설의 준비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평균 단기 체류자는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약 2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월 1일 0시부터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함에 따라 격리 면제 대상이 아닌 단기 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 생활시설에서 의무적으로 14일간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생활시설은 총 10개소에 1665실이 준비되어 1360명이 입소하였으며 향후 추가로 2개소를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입니다. 4월 13일 이후에는 단기 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수가 상당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정부는 입국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여 국내 유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원 내 코로나19 추가 감염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의 감염 방지를 위해 전화 상담과 처방이 보다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대면 진료와 마찬가지로 기본적 진찰료 외에도 연령과 시간에 따른 진찰료 가산을 적용하고 의료질평가 지원금을 적용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자가격리자가 다른 질병으로 불가피하게 입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격리실 입원료 수가를 적용하여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면서도 자가격리된 국민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심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은 3월부터 5월까지 부과분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약 71만 명, 그 외 모든 지역은 하위 40% 이하 1089만 명 등 총 1160만 명의 국민들의 보험료가 3개월간 평균 9만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은 따뜻한 봄날씨와 더불어 사전투표, 부활절 행사 등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집 밖으로 나오게 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밀집하는 모임이나 활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주로 침방울을 통해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도 준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감염병 위기를 통해 우리는 일상생활의 소중함을 느끼고 서로의 소중함과 사회적 연대 동안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는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결코 달성할 수 없으며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일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우리 국민들과 의료진, 방역당국이 힘을 합쳐 이 감염병 위기를 꼭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자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14시에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과 이에 앞서 13시 30분에 식약처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으니 관련 내용은 해당 브리핑 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언론 대응팀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브리핑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이 온라인으로 전달한 질문에 대해 답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 사전 질의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손목밴드를 채우겠다고 오늘 아침 회의에서 총리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손목밴드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 만약 거부할 경우 강제로 채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의입니다. 네, 이 내용은 이범석 범정부 대책지원본부 격리지원반장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심밴드의 경우는 자가 격리지침 위반자에 한해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가 격리 지침 위반자가 발생할 시에는 지자체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현지 출동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가 안심밴드를 착용할 예정입니다. 자가 격리자가 지침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 경찰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이 함께 수사하는 과정에서 착용을 하기 때문에 격리 지침 위반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격리 지침 위반자의 동의서를 진구하여 착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심밴드 관련된 질의가 많이 있어서요. 그 내용을 먼저 질문을 드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파이낸셜 뉴스 최용준 기자님 질의입니다. 무단이탈, 전화불응 등 지침 위반 자가격리자 안심밴드를 착용하기로 결정했는데 앞서 위반한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의입니다. 네, 지금 안심밴드 적용은 앞으로 2주 이내에 적용할 예정으로서 현재는 안심밴드 도입 이후에 발생할 경우를 대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안심밴드가 현행법상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네, 그동안 인권 침해 문제 등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로 최소화해서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착용을 해서 인권 침해의 최소화 또 인권 친화적으로 안심밴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목밴드 관련된 안심밴드 관련된 추가 질의입니다. CNN 서윤정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총리께서 자가격리자 중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안심밴드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지침 위반한 사례가 현재까지 총 몇 명인지라고 여쭤봤는데요. 그 내용은 저희가 문자로 추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이미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신재우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것도 좀 어느 정도 답변은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어쨌든 인권침해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과 이어진 질의응답까지 시청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브리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안심밴드에 관심이 좀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자가격리 지침을 무단 이탈하거나 또는 뭐 재이탈한 사례가 이제 잇따르고 있어서 네. 앞으로 이 전자손목밴드인데 이제 안심밴드라고 명명을 하고 네. 타인과 본인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착용한다라는 의미에서 안심밴드로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네. 당장 이게 도입되는 건 아니고요. 이 밴드가 이제 준비가 돼야 되니까 2주 안에 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블루투스, 그러니까 휴대폰에 있는 자가격리 앱과 블루투스로 연동이 돼서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동작 감지 기능도 넣고 또 불시 점검도 강화해서 실효성 있게 관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정부의 좀 보다 강력한 자가격리자 관리 의지가 좀 엿보이는 대목이었는데요. 자, 일단 뭐 이번 주 들어서 확진자 수가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긴장을 풀 수 없는 게 이번 주말에 특히 또 여러 행사들이 집중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30명이 증가를 했는데 12개 시도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네. 확연한 이제 감소세가 있긴 하지만 신규 확진자가 처음 나온 게 1월 20일이고 2월 18일 날 31번째 환자가 나왔으니까 한 달간 30명이 나온 셈이거든요. 네. 그러면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명이라는 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고요. 네.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부활절 행사도 있을 예정이고 또 꽃구경 인파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네. 또 선거 유세도 진행이 됩니다. 이런 다중에 모일 수 있는 어떤 기회들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데 네. 조금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감염력은 굉장히 세기 때문에 네. 자칫하면 또 폭발적으로 환자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뭐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그 신도수가 좀 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많고요. 사실 개신교의 최대 행사가 부활절인데요. 네. 지금까지 그 대형 교회의 60% 이상이 온라인 또는 가정 예배로 대체를 했었는데 네. 내일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가 예배, 현장 예배를 드릴 그런 예정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서 네. 일단 현장 예배가 진행이 되더라도 거리두기 또 여러 가지 지침들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유지해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자가격리자가 이렇게 급증하게 되면은 가족 감염이 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네, 지금 해외 유입 사례가 굉장히 늘고 있는데 해외 유입과 관련된 2차 전파의 60% 정도는 가족입니다. 네. 뭐 불가피하게 이제 집에 있는 상황에서 가족들이 감염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특히 가족 중에 노인이나 임신부나 뭐 소아,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는 감염이 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네. 특히 이 문고리 또는 식기류, 수건 등을 통해서 이 손으로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것들을 소독을 잘 하고 혼자 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손을 통해서 전염되는 게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손 씻기를 그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스페인 교민 80여 명이 또 입국하죠. 네, 뭐 이탈리아도 1차, 2차에 나눠서 전 세계로 이제 교민들이 들어왔는데 오늘 네. 스페인 교민과 가족 80여 명이 국내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오늘 들어오고요. 또 모레 두 차례에 걸쳐서 민간 특별 연결기 편으로 교민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네. 그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미국 쪽은 이제 코로나19 환자 증가세가 조금 이제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곤 있는데요. 일주일 전에는 이제 그 유럽의 증가세가 꺾이기 시작을 했고 정점을 이미 지난 걸로 판단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현재 매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8만 명이나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도 18,000명이 넘었는데 뭐 지난 3일부터 급증세가 조금 멈춘 것 같습니다. 네. 평평하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정점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반면에 뭐 일본의 지금 확진자 수는 연일 급증하고 있죠. 자, 일본이 뭐 100명, 200명씩 늘다가 어제는 600명 넘게 확진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도쿄도만 해도 189명, 200명 가까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도쿄도만 1,700명의 환자가 있고요. 또 일본 전체적으로 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 하루 30명이 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유흥업소와 술집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자, 홍진아 기자, 먼저 국내 확진자 집계 현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30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모두 1,480명입니다. 감염이 새로 확인된 30명 중 해외 유입이 12명, 지역 발생이 18명입니다. 서울에서 4명, 경기에서 9명 등 수도권에서만 13명의 감염이 확인됐고요. 또 대구에서 7명, 경북에서 3명, 울산에서 1명 늘었습니다. 검역 과정에서도 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체 누적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은 886명으로 이 가운데 91.8%가 내국인입니다. 사망자는 3명 더 나와 21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로써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2.01%를 기록해 치명률 2%대를 넘겼습니다. 80대 이상의 경우 치명률은 21%까지 올랐습니다. 현재 상태가 위중한 환자는 47명, 중증인 환자는 20명입니다. 한편 스페인 교민과 가족 80여 명이 오늘과 모레 2차례에 걸쳐 특별기편으로 귀국합니다. 교민 중 유증상자는 인천공항에서, 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지금 수도권에서는 강남 대형 유흥업소에 이어서 술집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지요. 네, 서울 설해마을에 있는 칵테일바 리퀴드 소울과 관련된 확진자는 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칵테일바를 운영하는 40대 남성과 배우자, 종업원, 손님에 이어 손님의 친구까지 확진됐습니다. 서울시는 확진자들이 다녀간 동작구 PC방과 공무원 학원을 폐쇄 조치하고 방역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 사이에 이 칵테일바를 다녀간 사람들에 대해 2주간 외출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종업원 2명이 확진된 강남 대형 유흥업소와 관련한 확진자는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이달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유흥업소에 대해 사실상 폐쇄 조치인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영업이 중단된 강남구 룸살롱 2곳을 현장 점검했는데 단속을 해서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동안 수도권에서는 교회를 통한 집단 감염도 많았는데 내일 또 특히 이제 부활절이 있어서 현장 예배를 하는 곳이 늘진 않을까 걱정이네요. 네, 서울시는 지난주에 현장 예배를 한 교회가 1,900여 곳이었는데 이번 주엔 여기서 10% 정도는 더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이번 주말에도 경찰과 함께 현장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주에 방역수칙이 위반에 적발된 곳과 새로 예배를 재개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이미 2차례 고발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도 이번 주말 현장 예배를 강행할 경우 추가 고발할 방침입니다. 방역당국은 더불어 오늘이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데다 꼭 구경을 하려는 시민들로 인해 외출이 많아질까 염려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경계를 풀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던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수가 오늘 다시 한 자릿수로 증가했습니다.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을 제외하면 비교적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는 있다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은 기자, 먼저 오늘 대구 경북 지역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대구 경북의 추가 확진자 수는 모두 10명입니다. 대구 7명, 경북 3명인데요. 대구에선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없었는데 오늘 다시 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환자들로 보건당국은 현재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의 신규 확진자는 지난 3일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한 뒤 계속해서 2자릿수 이하의 비교적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완치 환자들도 계속 늘면서 지금까지 완치율은 대구가 78%, 경북 73.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아직 마음 놓기는 좀 이르다 이런 지적들이 여전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 확진자 수가 처음 한 자리를 기록한 건 지난 3일이었는데요. 바로 다음 날 제2미주병원의 집단 감염 때문에 확진자 수가 27명으로 늘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전히 재확산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건데요. 총선을 앞두고 집회와 이동이 크게 늘었고
해외 유입 확진자와 요양병원 등의 집단 감염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자율 통제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에 대한 피로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이번 주말과 휴일을 감염 확산을 막는 분수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부턴 동성로 등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섰고 내일 부활절에는 현장 예배를 개최하는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한 점검과 단속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끝나는 오는 19일 이후에는 지금과 같은 관주도형이 아닌 시민참여형 방역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와 중소상공인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이진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3주째 시행 중인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확진자는 일단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히면서 각종 행사가 집중된 이번 주말을 고비로 보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송금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벚꽃길 통행로가 막혀 자전거들이 돌아 나옵니다. 어제까지로 예정됐던 국회 인근 통행 제한이 이틀 더 연장됐습니다. 3주째 시행 중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말이 돼가지고 여기 나들이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는데 혹시라도 넘어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분들 오시면 다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집단 감염의 불씨는 곳곳에 남아있다며 계속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환자 발생 숫자에 불과할 뿐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고 섣부른 예단을 하는 것은 경솔하다고 판단됩니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 확진자 발생이 늘고 있는 데다 사전투표와 선거운동, 종교 행사인 부활절을 맞아 밀접 접촉 가능성이 높은 이번 주말이 고비란 겁니다. 조치들이 느슨해지면 유럽이나 미국의 사례를 보듯이 언제든지 지역사회 대규모 유행과 이에 따른 의료 시스템의 붕괴 그리고 사망자의 증가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20명대로 줄었던 싱가포르는 열흘 뒤 14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발생했던 폭발적인 2차, 3차 감염 상황도 이번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가격리 위반자 95명을 적발한 방역당국은 해열제를 먹고 입국 검역을 통과한 10대 남성을 검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맘때면 성수기를 누려야 할 체험농장들을 찾는 발길들이 뚝 끊겼습니다. 특히 개학마저도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체험농장들은 사실상 소득이 거의 없어 운영이 막막한 상황인데요. 그 실태를 이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끼 돼지의 각종 묘기를 선보이는 체험농장. 사육사들이 새끼 돼지를 교육합니다. 장난감, 자, 꺼내주세요. 연 10만여 명이 찾는 곳이지만 현재는 거의 폐업 상태입니다. 이곳 돼지 농가에는 평소 3월에는 4,000명이 넘는 손님이 오지만 올해 3월에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단 한 명의 손님도 오지 않았습니다. 통산 3월부터 6월까지 이곳을 찾은 체험객은 6만여 명. 하지만 개강도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체험객이 끊기자 올해 매출 손실은 3억 원에 달합니다. 8월까지는 견뎌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직원이 12명 있었다가 지금은 2명 남기고. 학생 등을 상대로 허브 농원을 운영하는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7만 명 이상이 방문했지만 올해는 아예 열지도 못했습니다. 어린 꼬마들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체험거리, 체험 원재료들을 잔뜩 준비를 해놨는데 상황이 점차 악화되자 농촌진흥청은 소세지나 허브차와 같은 체험농가 관련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유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수 제품 홍보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돕고 있습니다. 체험사업장에 도움도 드리고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로 건강도 챙기는 농촌진흥청은 이와 함께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체험농장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코로나19로 PC방 영업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매출이 급감하면서 폐업을 준비하던 한 업주가 매장 CCTV를 돌려봤더니 황당하게도 아르바이트 학생의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조진영 기자입니다. 동전을 바꿔주고 금고에 넣어야 할 돈이 주머니로 들어가고 음식값으로 받은 1,000원짜리도 반쯤 접혀 어김없이 주머니로 향합니다. 급기야 금고를 열고는 대놓고 만원권 여러 장을 챙깁니다. 청주의 한 PC방 CCTV에 고스란히 찍힌 아르바이트생의 범행입니다. 나중에는 이를 도우러 온 친구까지 합세했습니다. 이들은 녹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이 담긴 금고에 손을 댔습니다. 매장의 음식도 마음대로 꺼내 먹고 현금 결제한 주문은 취소하는 수법으로 돈을 챙겼습니다. PC방 업주는 CCTV를 확인하기 전까지 매출이 준 이유가 코로나19 여파 때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카드로 긁어서 그런 거는 취소가 안 되는데 이 아르바이트생이 했는 거에 취소 내역은 없는데 현금 결제만 손님의 아무런 동의도 없이 취소를 했습니다. 제 친구가 음료수를 받고 나서 주문 취소가 되길래 이게 뭔 문제가 있는 건가 했는데 음료수를 주시고 돈을 가져가시길래 상관없겠구나 싶어서 그냥 넘긴 게 있어요. 하지만 판매 기록이 없어 정확한 피해 규모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 코로나19 여파에 황당한 피해까지 겹친 업주는 어쩔 수 없이 폐업을 결정하고 아르바이트생 A씨 등 2명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전남 신안군이 축제를 위해서 정성껏 키운 튤립 100만 송이를 모두 잘라냈습니다. 당초 어제 개막 예정이었던 튤립 축제는 코로나19로 일찌감치 취소됐지만 혹시나 꽃을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전남 신안군 임자도 12km에 달하는 대광해변을 따라 튤립공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빨강부터 노랑까지 형형색색으로 만개한 튤립을 꺾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학교 운동장 3개 정도 면적의 공원에 핀 튤립 100만 송이가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사람 손으로 꺾는 이유는 줄기와 뿌리를 남겨둬야 내년 축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월 달부터 키웠고요. 지금 4월 달이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키웠고 지금 이러고 13년 만에 튤립 거의 축제 하기 전에 13년 만에 처음 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엄청 안 좋지라. 원래였으면 알록달록한 튤립들로 가득해야 할 광장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초록색 잎만 남았습니다. 애주중지 키운 튤립을 꺾는 이유는 관광객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열흘간 열릴 예정이던 튤립 축제는 취소됐지만 관광객이 대거 몰릴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기 위한 겁니다. 고립된 섬이다 보니 한 명이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섬 전체로 확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컸습니다. 아무래도 꽃이 남아있으면 관광객들이 축제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여기 축제장을 방문하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신안군은 꽃이 시들기 전에 꽃대를 일찍 제거하면 다음 해에는 더 아름다운 꽃이 핀다면서 내년에는 더욱 볼만한 튤립 축제를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모든 외국인의 출입을 금지했던 쿠웨이트 정부가 처음으로 한국 기업인들에 한해서 예외적인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아침 특별기편으로 우리 25개 기업들의 필수 인력 100여 명이 출국했는데요. 이에 앞서서 이 특별기를 통해서 그간 쿠웨이트에 발이 묶였던 우리 교민 200여 명이 귀국했습니다. 보도에 유란 기자입니다. 새벽 5시 인천공항. 텅 빈 출국 수속장 가운데 한 곳만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한국 기업 25개 소속 필수 인력 106명이 오늘 쿠웨이트로 출국했습니다. 지난달 15일 쿠웨이트 정부의 국경 봉쇄에 막혀 기약 없이 미뤄졌던 쿠웨이트 현장 복귀가 성사된 겁니다. 쿠웨이트에서 LNG 탱크 건설하고 있는 현장에서 시공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원래 내년 초에 지금 준공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인력 파견이 막혀 사업의 중단 차질이 빚어진 국내 기업들이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했고 외교부는 쿠웨이트 정부와 협의 끝에 첫 예외적 입국을 허용받았습니다. 코로나19 진단 장비 40만 회 분량을 수출하기로 한 것이 큰 디딤돌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오늘 출국하는 이들은 전날 국내 병원에서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받고 발급받은 무증상 무감염 확인증을 쿠웨이트 입국 시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2주간 현대건설 측이 마련한 임시 거처에서 격리 생활을 하며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편 우리 기업인들을 태우러 인천공항에 오늘 새벽 도착한 쿠웨이트 항공의 특별기는 한국에 들어오면서 우리 교민 225명을 태우고 왔습니다. 버스가 가까운 거주지 가까운 보건소로 하차를 해줄 거예요. 거기서 코로나 진단검사 받으신 다음에 귀가하시면 되고 14일간 자가격리 해주시면 돼요.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우리 교민 귀국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네, 이번엔 KBS 재난방송센터를 연결해서 코로나19의 현 상황을 그래픽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먼저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잠시 전 방역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사망자는 3명 더 늘어서 지금까지 211명입니다. 확진자 모두 1,480명인데요. 이 중에 격리가 해제된 사람이 7,200여 명이고 격리 중인 사람은 전체의 30% 정도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30명 늘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30명 안팎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하루를 제외하고는 내내 50명 미만의 확진자가 나왔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에서 확진자 발생이 집중되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도 서울이 4명, 경기가 9명으로 수도권 확진자가 전체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검역 과정에선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던 대구 지역에서는 오늘은 확진자가 7명이 나왔습니다. 최근 한 달여간의 지역별의 비율을 하루 단위로 분석했을 때 초록색으로 보이는 대구, 경북 지역은 비율이 점차 줄고 붉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수도권은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도 전체의 43%가량인데요. 지금까지 해외 유입 확진자의 절반가량이 수도권에서 나온 데다 병원과 유흥시설 감염 사례도 잇따른 영향으로 보입니다. 지금 해외 유입 사례는 계속해서 늘고 있죠. 네, 최근 2주 동안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분석해 봤을 때 해외 유입이 48%입니다. 또 해외 유입 관련 확진자가 5% 정도니까 합쳐서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병원이나 요양병원이 뒤를 이었고요. 조사 중으로 지금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는 3%가량 됩니다. 지금 해외 유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해외 입국자의 경우 가족 간의 전파가 늘고 있어서 자가격리 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외 감염이 늘고 있는 건 그만큼 해외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의 확진자 수는 50만 명에 가까워져서 전 세계 확진자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또 유럽에선 최근 프랑스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요. 일본도 5,500여 명에 이릅니다. 주말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까지 사전투표가 있고요. 또 다음 주 수요일은 선거일입니다. 또 내일은 부활절로 대규모 예배나 집회가 우려되는데요. 오는 19일까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장된 만큼 철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네, 이번엔 나라박 소식 알아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8일 만에 2배로 증가한 셈인데요. 유럽에서는 감염 확산세가 둔화하고는 있다지만 각국 정부는 봉쇄 조치를 잇따라 연장했습니다. 파리 양민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이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올 1월 초 중국 우한에서 첫 사망자가 나온 이래 90여일 만. 최근 일주일 새엔 사망자가 최고 10%씩 증가해 누적 5만 명을 넘어선 지 불과 8일 만에 2배로 늘어난 겁니다. 그중 6만 9천여 명이 유럽에서 숨졌고 이탈리아가 1만 8천 명이 넘어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감염 둔화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이탈리아 정부는 이동 제한령을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북부 밀라노의 양로원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집단 사망이 발생하는 등 안심하긴 이른 상황. 한 달이 넘은 격리 생활은 가톨릭 최대 축일인 부활절 풍습도 바꿔놨습니다. Sarà faremo Pasqua soli, vedremo le nipoti e i figli in videoconferenza. Molto triste, però la situazione è quella che è.
봉쇄 완화로 기울었던 스페인도 일단 2주 연장을 논의 중이고 포르투갈은 국가 비상사태를 다음 달 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덴마크와 노르웨이 등 규제 완화가 잇따르자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급한 해제가 바이러스 재발을 부를 수 있다며 거듭 경고했습니다. Lifting restrictions too quickly could lead to a deadly resurgence. The way down can be as dangerous as the way up if not managed properly. 한편 1년 전 대형 화재로 소실됐던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선 부활절 기념 행사가 열리면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숨지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미사가 진행됐습니다. 노트르담 보건공사는 감염 우려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이번 주 최악의 한 주를 보내고 있는 미국에선 일부 지역이 확진자 진정세를 보이기도 하지만 아직 정점에 도달하진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5월엔 가이드라인 완화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건당국자들은 아직 완화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철영 특파원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이제 50만 명을 눈앞에 둔 상태입니다. 최근 열흘 사이 매일 2만에서 3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탓입니다. 현재로선 과연 언제쯤 정점을 찍고 추세가 꺾이느냐가 관건입니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는 일부 감염 밀집 지역에서 완화 조짐이 있고 이탈리아처럼 미국도 변화의 조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점에 도달하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It's really about the encouraging signs that we see, but as encouraging as they are, we have not reached the peak. 미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인 파우치 박사는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할 때는 아니란 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is is not the time to feel that since we have made such important advance in the sense of success of the mitigation, that we need to be pulling back at all.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사망자 수가 10만 명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파우치 박사가 지난주 사망자가 최대 24만에 이를 수도 있다고 했던 것에 비하면 낮아진 전망치입니다. 하지만 현재 사회적 취약계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흑인들의 코로나19 확진율과 사망률이 급증세입니다. 애담스 공중보건 서비스단장은 최근 흑인 확진자들의 사망률이 경각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라며 위기감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지난달 중순까지도 부활절까지는 경제 정상화를 희망한다고 했다가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을 연장해야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부활절을 이틀 앞둔 현지 시간 10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조용히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특히 뉴욕주의 경우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7만 명을 넘어서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확진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사망자 수도 급증하면서 뉴욕시 인근 묘지섬에 시신이 집단 매장되는 모습까지 공개됐는데요. 암울한 소식만큼이나 발표되는 각종 경제 지표와 경제 전망도 어둡습니다. 계속해서 뉴욕 김초로 특파원입니다. 뉴욕시 브롱크스 북동쪽 인근의 섬입니다. 긴 구덩이 안에서 방호복을 입은 근로자들이 수십 개의 소나무관을 묶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나중에 이장을 원할 경우에 대비해 관 위에 망자의 이름을 써놨습니다. 뉴욕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7,000명을 넘어서자 예전 무연고 묘지로 썼던 섬에 시신을 가매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뉴욕시 안에 있는 시신 안치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I've had to turn several clients away for this time until we, clear some people out. 미국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뉴욕주는 17만여 명이 감염돼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확진자가 많습니다. 급증하는 확진자와 사망자 수만큼 경제 지표도 암울합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2월보다 0.4% 하락했다고 미국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이후 최대 폭의 하락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수요 감소와 이동 제한 조치로 기업들이 가격을 삭감할 수밖에 없어 향후 몇 개월 동안 디플레이션이 진행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월가의 금융기관들도 어두운 경제 전망을 내놨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미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이 40% 감소하고 이번 달 실업률이 20%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해
지난달 말 골드만삭스의 예상과 유사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설상가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다 메뚜기 떼 창궐로 인한 농작물 피해까지 겹치면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석호 특파원입니다.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의 키베라 지역입니다. 구호 식량을 받기 위해 수천 명이 모여 아수라장입니다. 코로나19로 통행 금지가 실시되자 일자리를 잃고 끼니를 거르는 저소득층입니다. 구호 식량을 한 봉지라도 더 챙기려다가 서로 뒤엉켜 쓰러지면서 여기저기서 의식을 잃은 부상자가 속출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3,000여 명, 사망자는 670여 명인데 민주 콩고에서는 에볼라까지 재발했습니다. 게다가 케냐와 에티오피아 등 동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메뚜기 떼까지 기승입니다. 지역 주식인 카사바가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코로나19로 항공편이 마비되면서 살충제 공급도 막힌 상황입니다. For example, when you want to load an airplane early in the morning, there is also the restrictions of timing and also locating the swamps because of the curfew. 70년 만에 최악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다음 달 부화가 시작되면 여름 농작물 수확철엔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세계식량기구는 현재의 상황이 식량 안보에 대한 전례 없는 위협이라며 난민 발생과 긴장 상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네, 어제 시작된 4.15 총선 사전투표, 오늘 오후 6시까지 이어집니다. 사전투표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데요.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까지의 투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홍성희 기자, 일단 첫날이었던 어제 사전투표 열기가 대단했는데요. 현재 투표율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투표율은 오전 11시 기준 16.46%로 720만여 명이 투표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때는 같은 시간 기준 투표율이 7.21%였으니까 이번 선거 사전투표율이 2배 이상 높은 겁니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과 전북으로 각각 24.01%와 22.92%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13.98%입니다. 사전투표소는 전국 3,500여 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할 수 있고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마스크도 꼭 착용해달라고 했는데요. 마스크가 없다고 투표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과 다른 유권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챙겨줄 것을 선관위는 당부했습니다. 투표소에 오면 입구에서 체온을 재고 37.5도 이상이면 따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로 안내됩니다. 체온에 이상이 없으면 손을 소독 뒤 일회용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하면 됩니다. 바닥에 붙여둔 테이프를 따라서 유권자 간 1m 이상 거리를 두면서 이동하면 됩니다. 만일 본인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투표하면 회송용 봉투라는 걸 하나 더 받는데 이 봉투에 투표 용지를 밀봉해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와 각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이처럼 높은 사전투표율에 정치권도 놀라는 분위기인데요. 본투표의 전초전격인 사전투표다 보니 여야 모두 유불리 계산이 한창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왜 투표장에 나왔는지가 관건일 텐데 이게 또 전체 판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조태음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국민회관에 늘어선 줄 사전투표를 하러 온 유권자들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덜 붐빌 때를 택했다고 합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출근한 김에 어차피 외출했으니까 사전투표하고. 나이도 먹고 그랬으니까 붐빌 때 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한가할 때 하려고 나왔. 여야 계산 복잡한데 어떤 유권자가 많이 나왔는지가 관건입니다. 30, 40대가 많이 나왔으면 진보 성향 정당이, 60, 70대가 많으면 보수 성향 정당이 유리합니다. KBS 여론조사에선 28.2%가 사전 투표하겠다고 했는데 30, 40대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또 본인을 진보라 밝힌 유권자가 중도나 보수 유권자보다 사전 투표 의향이 강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호남이 높으니 일단 민주당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통합당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속으로 문재인 정부가 잘한다 생각하셔도 투표를 해야 민주당과 시민당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우리 미래 형제당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소중한 한 표를 꼭 보내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난 극복을 응원하는 유권자가 많이 나왔다고 했고, 통합당 관계자는 지지층이 지난번보다 많이 나왔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지난 총선 땐 상당수 지역에서 사전투표 결과와 최종 결과가 일치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임입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마스크를 쓴 채 사전투표장을 찾았습니다. 선거 사무보조원들은 손소독제를 일일이 뿌려주고 일회용 장갑도 나눠주는 등 방역에 열심이었는데요. 하지만 일부 투표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투표를 거부당하는 등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사전투표장을 찾았습니다. 손소독제를 뿌려주고 일회용 장갑 2장을 일일이 나눠줍니다. 장갑 끼시고 2층 올라가셔서 투표하세요. 사회적 거리 좀 이렇게 띄워주세요. 열 감지기를 거쳐야 기표소로 갈 수 있는 사전투표는 모두에게 처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생소하긴 했는데 그렇게 불편하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점심시간엔 사람들이 몰려 1m 이상 거리두기 지켜지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줄이 너무 그냥 빡빡이 서가지고 밖에까지 줄 서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게 조금 불안했어요. 미끄러운 일회용 장갑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고, 장갑을 끼고 하다 보니까 미끄러워져갖고 2번을 찍었다. 그 옆에다가 좁은 칸에다가 그걸 찍기 위해서 미끄러지는데.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투표를 못하는 것처럼 잘못 안내받아서 화가 난 시민도 있었습니다. 소진을 하고 구매를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해서 참정권을 제한하는 거는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선관위는 선거사무보조원에게 업무 인수인계가 잘못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마스크가 없을 경우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기표소에서 투표하고 소독 작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빚어진 사상 초유의 방역 속 사전투표는 오늘도 이어집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사전투표에 코로나19 확진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국 8개 생활치료센터에 특별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코로나19 경증 환자들이 투표했습니다. 정부는 자가격리자의 경우에도 오는 15일 본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유경 기자입니다. 경북 경주의 한 생활치료센터. 증상이 가벼운 확진 환자들이 격리 생활하는 곳입니다. 건물 밖에 마련된 투표소에 먼저 의료진과 지원 인력들이 간격을 띄우고 줄을 섰습니다. 비닐 장갑을 낀 채 서명을 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로 들어갑니다. 이번엔 레벨 D 방호복을 입은 사무원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의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환자들도 마스크와 비닐가운, 장갑을 착용하고 투표해야 합니다. 환자들은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과 선거관리인의 안내에 따라 투표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모든 투표 과정이 마무리되면 이곳에서 사용한 물품은 폐기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전국의 생활치료센터 8곳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서울과 경기의 각 한 곳, 나머지는 대구와 경북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활 중인 코로나19 경증 환자 466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합니다. 집 밖을 나갈 수 없는 자가격리 대상자는 이번 사전투표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방역상 위험과 관리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신 정부는 다음 주 15일 본투표에는 자가격리자도 투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4월 15일 본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적인 유권자들과는 동선이나 시간대를 분리를 하고 감염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수반될 예정입니다. 선거일까지 최대 7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구체적인 본투표 참여 방법은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혜주입니다.
봄을 꽃으로 표현해서 노보트, 노봄. 투표를 하지 않으면 따뜻한 봄날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노 보트, 노 퓨처. 이번 21대 총선에 투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지금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좀 어수선한 일들이 많고 마음고생들 많으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투표를 해야 우리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어떤 일들이 생기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꼭 투표하셔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딛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No vote, no future. 투표하시죠.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2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